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10년 전까지 나는 동북지방의 한 마을에 살았다. 우리 마을은 시골도 시골이고 편의점 같은 건 물론 카페도 없고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 숲속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다. 나와 같은 또래 아이들 또한 마을에 없었다. 학교가 쉬는 날이면 혼자서 게임을 하거나 숲속이나 근처 할머니 댁이 내 놀이터였고 자주 혼자서 돌아다니며 놀곤 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별다른 불만이나 불편함 없이 지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에 난 이 마을을 무척 좋아했다.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마을의 외부에서 온 NC 일가족이 이주해 왔다. 일가족이라고 해도 NC와 NC의 어머니 두 식구이다. 원래는 도쿄에서 살다가 어머니의 병환을 계기로 한적하고 집이 있는 이 시골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 집은 이 시골치고는 꽤 훌륭한 집이었고 사람들이 모임이란 이름의 술자리나 다가의 장소로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나도 어머니가 자주 데리고 가곤 했었다. 그 때문인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왜 이제 와서 돌아온 거야? 라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난다. NC는 온화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나이는 40세 정도로 마을에서는 비교적 젊고 새로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잡초를 뽑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등 마을의 자비를 꽤 자주 부탁받았지만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항상 우는 얼굴로 해냈다. NC가 이주해 온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여느 때처럼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 걷기 힘들지 마을까지 데려다 줄까? 차 안에는 NC가 있었다.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더운 날씨에 아이발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NC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 알고 있었지만 나는 항상 우는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지적인 NC를 좋아했기 때문에 바로 차에 탔다. 차 안에서 NC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금 유행하는 게임과 도쿄 생활에 관한 것들, 휴대전화나 신칸센, 비행기 등 텔레비전에서밖에 본 적이 없는 나에게는 꿈같은 이야기 같아서 매우 흥미진진했다. 또 NC의 집에는 최신 게임기가 있어서 집에 와서 놀아도 좋다고 해서 정말 신이 났었다. 그 후로 길에서 만나면 반드시 마을까지 태워다 주시고 쉬는 날에는 NC의 집에서 과자를 먹으며 게임을 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우리 집과 달리 NC 집에는 까다로운 부모님도 없었고 불경스럽지만 NC의 어머니도 병상에 누워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 있었고 솔직히 초등학생인 나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알고 계셨지만 아버지는 밖에서 게임만 하다가는 바보가 될 거야 라고 가벼운 잔소리만 하는 정도였다. 그때까지는. 그날 마을에서는 집회라는 이름의 술자리가 열리고 있었다. 장소는 물론 NC의 집이었다. NC는 대량의 술을 억지로 마을 사람들이 마시게 해서 망가져버린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도쿄놈들은 역시 안 돼. 우리들을 두고 쓰러져 버렸어. 라고 웃고 있었다. 다음날 마을은 소란스러웠다. 놀랍게도 그날 NC는 마을 촌장을 차로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전날 과음한 탓인지 늦잠을 잤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촌장은 말하자면 권력자 같은 존재로 몹시 화를 내고 고함을 질러댔다고 한다. 아버지가 엄청난 기세로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나도 얼른 따라갔다. 외부인이 엿먹이는구나. 개자식아.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NC의 집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단순히 늦잠을 잔 사람에게 던진 욕설이 아닌 욕설을 들은 NC는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그날부터 NC 집에 대한 괴롭힘은 음흉해졌다. 우선 마을 사람들은 철저하게 NC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NC가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무슨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 라고 비웃거나 걷고 있는 NC에게 차를 바짝 붙이고는 죽고 싶어? 라고 외치거나 도저히 어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교활하고
음흉한 괴롭힘이었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마을 사람들 모두가 괴롭히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도 예외 없이 매일 NC의 욕을 하고 있었고 나에게도 다시는 NC와 말하지 마라. 차도 타면 안 돼. 집에도 가지 말고 등 엄청나게 잔소리하셨다. NC에게 직접 말한 것 같아서 돌아오는 길에 NC의 차가 지나가도 내가 초대받는 일은 없어졌다. 그리고 모두 틈만 나면 NC의 집에 찾아가서 트집을 잡았다. NC는 사과만 할 뿐 화를 낸 적이 없고 마을 사람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런데 그런 NC가 딱 한 번 우리 집에서 집회하고 있을 때 쳐들어온 적이 있었다. 누가 내 차를 펑크냈죠? 차가 없으면 일하러 갈 수도 없고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어요. 나에게 욕하는 건 괜찮지만 생활과 관련된 차에 장난을 치는 것은 그만둬요. 늦잠을 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자 사람 중 한 명이 그런 거 모르겠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싫으면 마을에서 나가. 네 엄마가 냄새나는 거 아냐. 민폐니까 병원 같은 데 데려가지 마라. 다들 몰려와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너무 심한 욕설에 나는 벌벌 떨며 울었던 기억이 난다. NC도 너무 많은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 같다. 어른들은 정말 배짱이 없구나 등의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NC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물론 나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어린 마음으로는 불쌍하다고 느꼈지만 그 무렵부터 NC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일을 그만둔 건지 하루 종일 NC가 집 앞에서 속옷만 입고 웃고 있거나 집 외벽에 이상한 문양을 그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욕설을 퍼붓던 마을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고 기행을 한 NC를 기괴하게 여기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NC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8일째 되는 날 내가 하교하고 있을 때 얘야! 라고 NC가 갑자기 숲에서 나왔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NC는 그 시절의 평범한 표정을 지으며 내일 마을을 떠날 테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 라고 말을 걸어왔다. 솔직히 마을 사람들이나 부모님이 보면 화를 낼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생각을 꿰뚫어 보았는지 괜찮아, 저기 숲을 속에서 이야기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라는 말을 듣고 NC를 따라가기로 했다. 거기서 NC는 나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NC에게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지만 이혼하고 모친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에게 딸을 겹쳐서 보고 있었다는 것, 자신은 그 마을에 맞지 않았다는 것, 나 같은 아이는 그 마을을 떠나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새벽 마을을 떠날 테니까 최신 게임을 선물로 줄게.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마을 사람들에게 걸리지 말고 가지러 와.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둘게.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 그러고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가버렸다. NC가 없어져서 쓸쓸하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게임기를 받을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다. 부모님께 들키지 않고 어디에 숨길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두근거려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놀러간다고 말하고 집을 뛰쳐나와 얼른 NC의 집으로 향했다. 다행히도 마을 사람 누구도 만나지 않고 NC 집 뒷문까지 도착하자 말했던 대로 문이 잠겨있지 않아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로 갔는데 뭔가 이상했다. 엄청나게 지독한 악취가 났다. 마치 분뇨 같은 냄새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실 문을 여는 순간 까맣고 딱딱한 무언가가 내 얼굴을 때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팔이었던 것 같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나체에 NC가 눈에 들어왔다. NC의 아래에는 분뇨와 체액으로 범벅이 된 게임기와 대량의 사진이 잔뜩 쌓여 있었다.
내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엄청난 비명이 들려왔다. 그 비명이 자신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 의식은 멀어지고 다음에 눈을 떴을 땐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아, 괜찮아 나를 안아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날 N씨는 나와 헤어진 후 바로 자살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49제를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따라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시체 앞에 쓰러져 있던 것을 비명을 듣고 달려온 마을 주민에게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이라는 점과 자살함이 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또 부모님께 사진과 게임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없었다고 했다. 그보다는 꽤 많은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마을에서도 꽤 충격적인 뉴스였지만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다. N씨의 집도 역시 집회 장소로 쓰일 일이 없어지고 집 철거가 결정된 어느 날 마을 촌장이 사망했다.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고 한다. 그 후 마을에서는 전기톱에 손가락이 잘리거나 산에서 낙석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들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분명 N씨를 떠올렸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도 그때부터 사이가 몹시 나빠져서 N씨 사건 이후 1년도 안 되어 이혼하고 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어머니의 친척이 있는 관동지방으로 이사했다. 그 후로 아버지나 마을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성인이 된 후부터 점점 이상해져서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어머니를 보면 다른 마을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도 친척이 소개해준 직장에서 상당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이상하게 그런 어머니를 봐도 불쌍하다는 감정보다 어쩔 수 없네 라는 감정밖에 떠오르지 않는 나도 N씨에게 저주받은 것일지도 모른다.